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치즈의 과학, 발효, 유산균, 그리고 건강 이걸 가지고 치즈의 세계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치즈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, 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풀어볼게요. 네, 그렇죠. 치즈하면 사실 뭐랄까 시각이 좀 다양하잖아요. 맞아요. 어떤 분들은 그거 썩은 우유 아니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네네.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다. 아니다, 고지방, 고염분 식품이라 위험하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발효가 뭔지 또 유산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 그 발효 과정부터 해서 유산균 이야기, 장 건강, 뭐 영양가 가치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네요. 네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그 자료에 나온 썩은 우유라는 표현. 이거 좀 강한데요. 이게 사실은 발효를 말하는 거죠?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사실 썩는다, 즉 부패랑 발효는 근본적으로 달라요. 다른 거군요. 네,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우리한테 좀 더 유익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. 아하, 예를 들면 우유 속 단백질이 분해돼서 소화가 더 잘 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고요. 네. 유당 같은 경우는 젖산으로 변하면서 특유의 맛과 향을 내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정교하게 일을 해서 우유가 그냥 썩는 게 아니고 뭐랄까 맛있게 익어가는 거죠. 익어간다. 표현이 좋네요. 네, 브리치즈나 블루치즈, 체다치즈 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드는 일종의 연금술 같은 거네요. 그럼 이 과정의 핵심인 유산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보통 유산균 하면 장까지 살아서 가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. 근데 자료에서는 대부분 위산 때문에 죽는다고 하던데요. 이거 좀 의외인데요? 네, 사실 현실은 생각보다 좀 혹독합니다. 위산이 워낙 강하니까요. 살아남는 유산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요즘엔 뭐 위산에 강한 균주를 쓴다거나 아니면 장까지 살아서 가라고 이렇게 코팅하는 기술도 나오고요. 코팅 기술까지요?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.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설령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못 가더라도요. 네. 그 죽은 유산균의 사체나 세포 조각들 있죠. 네네. 그것조차도 장 안에 있는 다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주거나 우리 면역 체계를 좀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죽은 유산균도요? 네, 뭐랄까 일종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효과랄까요? 그러니까 꼭 살아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. 이야, 죽어서도 역할을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 이야기랑 연결해서요. 발효식품인 치즈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,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좋다는 연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관련 연구들이 있죠. 자료에서도 보면 치즈 속 유산균이나 아니면 발효하면서 생기는 펩타이드 같은 물질들이요. 펩타이드요? 네, 그 단백질 조각 같은 건데요.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또 장점막을 좀 더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. 오,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. 균형이요? 네, 치즈가 물론 칼슘이나 단백질 좋은 건 맞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나트륨 함량이나 포화지방 함량이 꽤 높을 수 있거든요. 그쵸. 짠 치즈도 많고. 네, 그러니까 어떤 치즈를 또 얼마나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. 결국엔 그것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군요.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가장 흔한 오해. 치즈는 기름지고 살찌는 음식이다. 이 인식은 어떤가요?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? 이것도 그냥 지방 함량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일단 지방 함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. 부정할 순 없죠. 그쵸. 예를 들어서 뭐 체다 치즈 100g이면 지방이 한 33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. 꽤 많죠. 네.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이 치즈 속 지방에 CLA, 즉 공행 리놀레산이라는 좀 유익한 지방산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CLA요? 네, 특히 풀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에 좀 있는데요. 이게 일부 연구에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나와요. 오히려요? 네, 그리고 또 지방이랑 단백질이 많으니까 포만감을 줘서 오히려 전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아하. 물론 가공 치즈나 나트륨 너무 많은 치즈를 막 많이 먹는 건 피해야죠. 근데 잘 골라서 적당히 먹으면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꽤 많이 분해되거든요. 네? 그래서 우유 마시면 속 안 좋은 분들,
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한테도 치즈는 비교적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그렇군요. 오늘 이렇게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 치즈라는 게 그냥 우유 덩어리가 아니라 뭐랄까 미생물과 인간이 같이 만든 살아있는 식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유산균이 죽어서도 역할을 하고 또 치즈 속 지방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.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핵심이 바로 그거죠. 치즈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어떤 종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 달라지는 아주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가치는 인정하되 좀 현명하게 선택하고 즐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. 오늘 당신의 식탁에 오를 그 치즈 한 조각이요. 어쩌면 당신 몸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복잡하게 교감하고 있는 작은 우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떠신나요? 단순히 맛만 즐기는 걸 넘어서 이 발효 음식 속에 담긴 깊은 과학과 생명의 이야기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